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뭘까? 거래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실수를 하거나 돈을 잃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듣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게 뭐 일반적인 뭐 금융회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누가 와가지고 야 누가 이 주식을 사서 엄청 벌었대. 지금 뭐 하는데 뭐 작전이 들어갈 건데 이 주식이 엄청 오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잖아. 그 소스는 여러 가지야. 옆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발간하는 리포트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깨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증 사례 연구 같은 거지.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리포트나 이슈가 나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적어도 주식 때문에 폭망했다, 가세가 기울었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나랑 같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테이랑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중간중간에 어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게 한번 읽어볼래? 원화 2% 추가 강세 가능. 달러와 엔 대비 매입. 인포맥스 2월 12일 날 12시 48분에 나온 기사야. 그저께 나온 기사지. 원화가 강세로 네. 간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FX는 기축통화가 뭐야? 달러 대비로도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고 엔 대비로도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내 선물로 거래할 수 있어.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환율이 지금 1,200원이라고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되면 1,300원이 되는 거야, 아니면 1,100원이 되는 거야? 1,100원. 그렇지. 1,100원이 되는 거야. 주식이 강세로 가면 오르지만 원화는 달러 대비로 하기 때문에 이게 통화별로 좀 달라.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해. 근데 여기서는 환율이 더 빠진다는 이야기야. 1,200원이면 1,100원이 된다는 얘기야. 과연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짧아. 그래서 아마 CT는 여기서 내놓은 리포트가 이거보다 훨씬 길고 근거 훨씬 많겠지. 이건 요약을 한 거라서 CT의 의견이 전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지만 이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정도로 파악을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 CT은행은 한국 원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우존스를 통해 달러와 엔 대비로 원화 매수를 권고한다. 강세로 갈 거니까 강하게 되는 거를 매수하는 거지.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원화 강세 흐름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와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 기대 등을 지목했다.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최초 감염 지역을 격리하고 추가 확산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중앙은행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향후 며칠간 계속 안정적이라면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2%가량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딱 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이거는 맞지? 네. 코로나가 억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스크 오프가 되기 때문에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은 강해지는 거는 맞아. 거기에다가 주식이나 이런 것도 강해질 거기 때문에 맞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슈를 제기할 수가 없어. 그치?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 등을 지목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2020년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이야기를 할 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이 뭐가 있다고 했지?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그렇지. 그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통화 정책이야, 재정 정책이야? 재정. 그렇지, 재정 정책이야. 통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푸는 거야. 네. 금리를 낮춰가지고. 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재정 정책이야. 세금을 줄인다든지 그 나라에서 경기 부양에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야. 그럼 여기서 재정 정책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해당 통화가 강세가 될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해당 나라의 통화가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는 거야. 시장에 돈이 더 많아지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겠니 떨어지겠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떨어지죠. 떨어지지.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오를 거다.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 왜 그럴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하면 그 나라가 좀 더 좋아지니까 그 해당 통화는 강세가 되는 거지. 경제가 더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해외에서 야 한국이 시장이 좋대, 한국이 경제가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거야.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살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그 이야기. 단순하게 경기 부양책을, 재정정책을 쓴다고 해서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가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이 이야기가 맞구나 틀리구나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바로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팔아야 돼?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런 리포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이런 외국계 회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내는 레포트를 봤을 때 그걸 보고 바로 투자를 하는 건 되게 리스크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걔네들은 막 환율 예측하는 거 보면 1분기 막 연말 이런 거 예측해. 근데 그게 당장 하루하루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그 사람은 1년치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일주일을 보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믿을 게 못 된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율이나 증권사의 그 전망치를 보는 시간의 폭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1년 동안 계속된 이슈야?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억제될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원달러를 팔아도 되는 거지.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는 거야. 원화가 강세로 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뭘 봐야 돼? 차트를 봐야죠.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이틀이 지나서, 그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또 한참.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약간 어쩔 수 없이 시차가 있으면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중요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방법들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데일리인데 14일, 13일, 12일, 그때 12일날 팔았으면 어제 폭망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뭘 봐? 시스템? 삼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 그렇지. 위클리를 보는 거야. 위클리는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원달러가 이거 상승 추세야. 그지? 네. 이거만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MACD를 봤지. 그 다음에 데일리 가서 뭘 봐?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근데 지금 이틀 전에 이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틀 전이면 이거잖아. 네. 스토캐스틱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와 있어? 무슨 구간이야? 과매도. 그렇지. 그럼 우리가 MACD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많이 팔아서 과매도 구간인데, 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팔아야 돼? 아니야. 네. 아니야.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맞잖아. 지금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시티은행이 얘기한 근거가 맞아. 근데 차트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지. 네. 그 상황이 우리가 차트에서 좋은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이잖아. 네.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하기는 해. 근데 스토캐스팅이나 아까 봤던 MACD만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신호를 보내는 건 한 달에 몇 번이 나올까 말까 한다? 한 번이 나올까 네. 말까 한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지금 선행 스팬이야. 이평선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이게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네. 거기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다가 이거를 한번 봐볼까? 이평선의 모습이지. 네. 여기 이평선은 물의 모습을 있고요. 저항선. 저항선이지. 여기서는 올라갔으니까, 어제 네.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여기서는 저항선이지. 이게 지지선, 지지선. 이게 지지선이겠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아월리인데, 아월리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본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계속 여기가 딱 저항선이지. 계속 막히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게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아. 이거를 여기 봐봐. 이렇게 한번 잘라서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과매도 구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기는 하잖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팔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 있거나 좀 위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팔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그런 거래를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K 친구들이 보고서 어렵다고 난리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거를 쉽게, 최대한 쉽게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초심을 좀 잃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 근데 뭐 처음부터 바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렇게 뉴스나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거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거의 사이클은 비슷할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보여드리면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친숙해지고, 그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숙해지지 않을까. 근해 공식을 외웠다고 그래가지고 외우자마자 바로 쓰면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계적으로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항상 맞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 새끼가 맞는 얘기를 한다, 아니면 저 새끼 왜 헛소리 한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거나 아니면 여윳돈을 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걱정이 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